안녕하세요. 쓰다 글쓰기 센터 심원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방학 글쓰기 특강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다 글쓰기 센터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차례 글쓰기 특강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소재로 글쓰기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글쓰기 특강을 진행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식은 짧은 글을 읽고 그 글을 요약한 후에 요약한 글을 반복해서 고쳐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작성한 요약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쓴 요약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글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 무작정 글쓰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짧은 시간에 글쓰기 역량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글쓰기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글을 쓰라고 하면 막연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약을 하게 되면 먼저 요약의 대상이 되는 글이 있고, 그 글을 자기식으로 이해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무작정 글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글쓰기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그 글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장력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구성, 그리고 표현력까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는 글쓰기 훈련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모든 학업 역량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고, 요약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은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또 그것을 자기식으로 정리하는 능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도 많이 높아집니다.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자기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자기식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요약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글쓰기 기초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의 기초까지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지도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원리에 따라서 글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글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쓰기 특강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 기본 원리들을 최소화하고 그 최소화된 원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글쓰기 역량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 역량은 첫째, 한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야 되고요. 또 표기법이라든가 띄어쓰기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정확하게 쓴 후에는 접속과 질문의 원리를 활용해서 두 문장을 연결하면 되죠. 한 문장을 정확하게 쓰고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학생은 같은 원리를 반복해서 세 문장, 네 문장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 특강에서는 한 문장 쓰는 방법, 두 문장 연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기본 원리에 집중해서 학생들이 요약문을 통해서 이 원리들을 반복 숙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 원리를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짧은 기간에도 글 쓰는 역량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글쓰기 특강을 듣는 기간 동안에는 날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계속해서 쓰는 습관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악기 연습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아노 연주에 비교를 해보면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운 음계 정도는 뚱땅거릴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주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손가락 연습부터 시작해서 낮은 수준의 곡들을 연습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점차 높은 수준의 곡도 연습할 수가 있게 되죠. 피아노를 배울 때 생각해 보면은 그 단순한 원리를 반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꾸준히 연습을 하죠. 피아노 학원에 갈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학생들의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 학원에 와서 글쓰기를 배우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학원에 오지 않는 기간 동안 학생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학생들이 연습하는 것을 옆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글쓰기 센터의 모든 수업은 특강을 포함해서 제가 날마다 학생들의 글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주중에 계속 반복해서 고쳐 쓰고 그것을 매일 저에게 피드백을 받은 후에 다시 고쳐 쓰는 과정을 반복한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피드백을 받으면 학생 스스로 자기가 글쓰기 실력이 좀 향상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면 더 높은 수준의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1단계 수업은 학생들이 글쓰기의 기본 원리를 익히는 단계고요. 제가 짧게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에 곧바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학생들이 이제 요약문을 작성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글을 쓰는 단계입니다. 학생들마다 읽기와 쓰기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진도는 각자 다 다릅니다. 학생들의 현재 상태에 맞게 좀 잘하는 학생들은 진도를 좀 빨리 빼고요. 좀 부족한 학생들은 천천히 하나를 완전하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시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그 주에 할당되어 있는 분량을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학생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강에서는 표기법, 기본적인 표기법과 문장 성분에 관해서 배우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 성분이 갖추어진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2주차에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접속과 절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2강까지의 내용이 글쓰기 원리를 거의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강과 4강은 세부적으로 이제 논설문과 설명문에 대해서 짧게 배운 다음에 논설문과 설명문을 요약하는 연습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글은 논설문보다는 설명문이 많습니다. 수능 비문학도 대체로 다 설명문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문 요약하는 거에 집중을 하긴 하지만,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관련된 글쓰기는 당연히 논증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된 형식으로 주장하는 글쓰기에 관해서도 배웁니다. 과제로는 당연히 요약과 다시 쓰기가 있고요. 다시 쓰기가 완료된 학생들은 미리 이제 주어진 과제에 따라서 글쓰기를 계속 해 나가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의 성공 여부는 학생들이 얼마나 주중에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고 저에게 피드백을 받느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정해진 과제들을 모두 수행한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보상과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짧게 사고력 글쓰기 겨울방학 특강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서술형 글쓰기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술형 글쓰기의 기본이 요약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녀의 글쓰기 역량이 좀 걱정되셨던 분들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겨울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자녀의 글쓰기 역량과 함께 학업 역량의 기초도 한번 향상시켜보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